안녕하세요. 동인간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도요. 어제에 이어서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박사님들. 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이제 후보가 됐어요.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후보가 됐을 때 가장 위협적일까? 가장 이재명 대표와 잘 싸울 수 있을까? 국민의힘 지지자시던지 박사님이 민주당 지지자시던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서로 대진표가 어떻게 짜여질 것인가? 바로 6월 3일 그 결론이 어떻게 날 건가에까지 이어지는 거죠. 자, 어제 오세훈 이재명, 홍준표 이재명, 김문수 이재명 붙여봤습니다. 오늘은 이 4명을 붙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좀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이라면 여긴 조금 이제 새로 오거나 아니면 탄핵을 찬성했던 좀 공통점이 있네요. 자, 이들 4명 한번 붙여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동투더 뉴스. 자, 이재명 대 한덕수.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잘 상상을 안 했던 조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15일까지 등록을 안 하더라도 그 이후라도 나오면 된다. 이재명, 한덕수 그림이 너무 좋다. 이 국민의힘 쪽 많은 의원들이 생각을 합니다. 왜 그림이 좋나? 한번 볼까요? 그리고 진짜로 그림이 좋은 건가? 민주당은 아예 나오든가 말든가 한덕수 괜찮다. 붙어도 별로 나쁠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보시죠. 자, 한덕수 권한대행의 약점이라고 보면 이제 고령이죠, 고령. 75세. 근데 저쪽 이제 태평양 건너서 저 이제 미국 트럼프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연세가 많으니까 좀 묻히는 감도 있지만 어쨌든 49년생. 강점이라고 볼 수 있다면 보수정당에선 전북 전주 출신이죠. 그래서 전북에 있는 정치인들이 출마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전북에 있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출마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가족은 자녀가 없어요. 이 부분도 또 좀 많은 사람들이 또 선택한 데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뭐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네. 흔히 말하는 이런 거죠. 이제 자녀라는 게 정치에서 보면 좋은 쪽이라고 하면 이제 평범하게 아이를 키워보면서 겪은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갖고 있으니까 좀 일반인들의 심정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거. 또 다른 점으로 하면 자녀가 리스크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자식에게 뭘 물려준다거나. 아니면 하여튼 뭐, 왜냐면 보통 이제 본인들이 대선 후보가 될 정도면 잘 나가는 사람들이니까 흔히 말해서 잘 나가면서 자기 자식들, 좀 못난 자식들 이렇게 막 도와주거나 막 이러면서 이제 리스크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리스크는 없는 거죠. 자, 흔히 진짜 냉정하게 선거만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부인은 최아영 씨인데, 보면 주부라고 나와 있는데 화가도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미대 출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캠퍼스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화가 활동을 엄청 적극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고요. 하지만 실제로 그림을 그려서 팔기도 하고 하는 화가 활동도 분명히 했습니다. 최아영 씨가. 재산이 많은데 83억 원이 되니까요. 이재명 대표 30억에 비해서 많지요. 보니까 그래서 재산이 왜 이렇게 많나 봤더니 일단 최아영 씨, 그러니까 처가댁이 원래부터 좀 부유했다고 하고요. 예금이 많아요. 58억 9,620만 원. 요게 이제 좀 논란이 되는 대목 중에 하나인데 요런 게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약간 쉴 때 공직 사이에 쉴 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고액 보수와 고액 수입을 했다. 그래서 한국무역협회장 할 때 돈을 많이 벌었고 김앤장 하면서 고문으로서 한 4, 5년 일하면서 뭐 10억 넘는 돈을 받았다. SO일 사회이사 하면서 또 돈을 받았다. 요때 이제 예금이 많이 늘어서 재산이 많이 는 걸로 이제 나오면서. 근데 뭐 사실은 좀 이따 경력 보시면 알겠지만 워낙 우리나라에서 한덕수 대행만큼 화려한 뭐 공직 경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돈을 많이 또 받은 거다.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어쨌건 예금이 많고요. 건물은 이제 본인 이제 종로구 주택 24억 주택이 있고 배우자는 토지가 있는데 뭐 토지는 얼마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회원권, 콘도, 골프 이런 거 다 합쳐서 재산이 이번 신고된 게 83억 원이 신고가 됐습니다. 병역은 이제 이재명 대표는 면제고 한덕수 대행은 병장으로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정가가 없죠. 이런 거는 이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도덕적인 측면에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고요. 이제 공무원으로 평생 공무원이죠. 평생 공무원. 한 번도 정치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자, 경력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한데 보면 YS 때 처음 차관을 달아요. 이게 뭐냐면 28년 전에 장관이 됩니다.
1970년에 행정고시에 합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8년 전에 장관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권한대행까지 하는데 28년 동안 장관 이상의 고위직을 상당히 오랫동안 지냈던 거예요. YS 때 통상산업부 차관, DJ 때 통상교섭본부장, 장관급이죠. 청와대 경제수석, 청와대에 있었던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 장관입니다. 경제부총리, 국무총리까지 다 지내죠. MB 때 이명박 때 주미대사,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정권 때 한국무역협회 회장. 요거는 뭐 공직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 때 국무총리까지. 국무총리 그럼 몇 번 지냈어요? 요때 한 번 지내고 요때 한 번. 심지어 진보정권, 보수정권. 봤더니 두 번 지낸 게 JP가 박정희 정권 때 한 번, DJ 정권, DJP 연합으로 됐으니까 있었고, 고건 총리가 YS 때 총리, 노무현 때 총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한덕수 권한대행 총리가 노무현 총리, 윤석열 총리.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출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죠, 이번 주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물었다는 거잖아요. 당신 대선에 출마합니까? 그러면서 Beautiful English. 영어를 잘합니다. 주미대사 지냈고 영어 하버드대 나왔으니까 엘리트죠. 완전 엘리트 공무원이고 출마 여부에 있어서 지금 이제 관심인데 그러면 왜 출마를 자꾸 하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재명 옆에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세워봤는데 한덕수 그림이 제일 좋은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나오냐면 강점을 봤더니 뭐 이재명 대표가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는데 뭐 정말 행정 경험하면 대한민국 전체에서 이 사람 따라갈 사람이 없죠. 그죠? 그 다음에 강점, 요게 이제 실용주의를 내세우고 있잖아요. 출마 선언 또 보면 실용주의 계속 내세우지 않습니까? 먹산이즘, 잘산이즘. 그랬더니 무슨 소리예요? 경제 전문가? 한덕수만큼 경제 전문가가 있냐 이거죠. 무역협회장도 했고, 다음에 통상, 그죠? 경제수석, 경제부총리, 국무총리. 그다가 이 통상 전문가라는 건 왜 강점이 있어요, 지금? 여기 트럼프 뭐에 관세 전쟁 지금 하고 있잖아요. 관세 전쟁.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 지금 한국한테도 지금 26% 부과한다고 해놓고 있잖아요. 지금 뭐 유예하긴 했지만. 예. 그럼 여기에 대응하려면 잘 아는 통상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통상 교섭본부장을 지낸 떠오르는 그림이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강점. 그래요. 이재명 대표 팬덤이 있다 그래요. 여기는 국민통합. 아까 전북 전주 출신이라고 그랬죠. 호남 출신에 DJ 노무현 때 이렇게 많은 공직을 했던 국민통합에도 이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강점을 갖고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국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은근히 잘 싸우더라는 거예요. 대정부질문 가면 막 할 말 다 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워낙 오랫동안 이제 그 공격이 있어 보다 보니까 조금 이제 흔히 말하는 약발이 좀 떨어지는데 지금 정책으로 맞붙이면 이재명 대표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많이 하잖아요. 먹산이즘, 발산이즘도. 우클릭도 뭐 우클릭 갔다 왔다 갔다. 그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한덕수 대행이 워낙 정책이라고 하면 제일 잘하니까 맞서서 토론회 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자, 근데 약점으로 따진다면 정치 경험이 없어서 어떤 정치를 할지 가늠이 잘 안 되죠. 예. 정말 국민 통합으로 갈지, 어떻게 갈지.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정치 경험이 없어서 드랍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뭐 얘기도 나오는 거고 이제 비판은 안 될 거다고 하는 쪽에서는 그다음에 여전히 윤석열 정부 책임론에서 자유롭진 않죠. 이제 민주당은 내란 가치 공범이라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 국무총리를 했으니까 윤석열 정부를 싫어하는 지금 이제 중도층은 아직 많이 지금 마음이 돌아선 상태니까 그러면 과연 이렇게 하면 이제 국민통합과 중도 확장까지 가려고 데려왔는데 그게 되겠느냐라는 어려움이 있는 거고 게다가 이제 고령이라는 약점이 있고 또 이제 흔히 말하는 관료 출신인데 흔히 계속 평생 공무원만 했는데 이 복잡한 정치 문제와 이런 외교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또 게 있습니다. 또 뭐 약점이라면 아까 제가 고액 수임 연보 논란 하나 전해드렸고 론스타 사태에 연루 이 모피아 논란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잠깐 쉴 때 김앤장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고문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있네요. 김앤장 법무법인으로 고문할 때 당시 론스타의 국내 로펌이 김앤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고문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그 기간에. 근데 지금 론스타가 외환은행 불법 매각 관련해서 아직도 속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뭔가 모피아가 함께 론스타 편에 섰다라는 논란이 계속 벌어졌는데 뭐 한덕수 권한대행은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DJ보다 더 최고령으로 당선이 되는 거더라고요. 74세 이제 DJ 대통령이 탄생했는데 지금 아까 75이었으니까 최고령으로 대통령이 당선되는 겁니다. 동투더 뉴스. 자, 한동훈 대표 뉴스터디에서 한번 붙여본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박사님들 중에는 뭐 가물가물하니까 한번 잘 살펴보죠. 자, 나이는 한동훈 대표가 52세, 10살이 어리네요. 그죠? 한동훈 대표는 서울 출신입니다. 경북 안동과 서울 출생. 유년 시절은 이제 소년공 어려운 시절을 보냈고, 한동훈 대표는 기업인인 아버지와 이제 유복한 가정으로 해서 강남에서 서울 강남에서 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가족은 이제 김혜경 씨와 이남, 진은정 씨, 예, 김현장에서 하는 변호사 진은정 씨. 같은 현대고 출신의 서울대 법대 나왔는데 캠퍼스 커플이라고 하죠. 예, 일남 일녀고. 그러면 재산은 30억, 39억. 이재명 대표는 분당에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죠? 분당 아파트가 있는 곳, 성남 분당에. 한동훈 대표는 도곡동에 아파트에 주상복합에 살고 있습니다. 병역은 이재명 대표는 면제, 한동훈 대표는 공군 군법무법 대위로 전역을 했고요. 전과 없고 이런 게 이제 한동훈 대표 장점이고, 학력 서울대 법대, 첫 직업은 검사죠. 뭐 워낙 잘 알아서 이분 넘어가겠습니다. 조선 제일검 부분은요. 한동훈 대표는 바로 이 강약점을 한번 보면 이재명 대 한동훈의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동훈 대표는 뭐 워낙 잘 나가는 검사 생활 지냈죠. 그러니까 흠이 없죠. 뭐 누구 봐줬다 이런 흠은 없었습니다. 검사 생활하는 도중에 좌우 가리지 않고 양쪽 다 모두 엄정하게 수사했고, 요게 조선 제일검의 한동훈 대표의 인기의 사실 비결이죠. 근원이죠, 근원.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이제 대비되면서 떴던 거죠. 근데 워낙 이제 조금 그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강점이 조금 그때보단 처음 떴을 때보다 좀 약화된 상황이고, 또 하나의 강점은 뭐 워낙 말을 잘하죠. 그것도 논리적으로. 예. 어떤 이슈든 막힘없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는 능력은 탁월합니다. 그리고 팬덤과 중도인데, 이 팬덤이라고 하는 건 한동훈 대표가 작년 12월에 탄핵 추진했다가 사실상 당 의원들로부터 이제 쫓겨난 이후에도 이 위드 훈이는 계속해서 뭐 책 발간 때도 그렇고 평소에도 현수막을 붙이면서 계속 활동을 해왔습니다. 위드 훈이가 그만큼 팬덤을 갖고 있죠.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중도를 공략할 수 있다는 건데, 이 장면 기억나십니까? 이 장면? 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의원들을 데리고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계엄 해제를 주도했죠. 가장 먼저 국회로 달려간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기 쉽지 않은 거죠. 먼저 들어가서 계엄 해제를 주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탄핵 찬성. 왜냐하면 전 국민적으로 보면 탄핵 찬성이 더 많으니까, 반대보다 표가. 그럼 그 탄핵 찬성표 과반 이상 대통령이 되려면 그 찬성표까지 끌고 와야 되는데, 그 중도층을 한동훈 대표는 가져올 수 있다.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다음에 약점이라고 하면 이제 정치력 부족이라는 거는 일단 정치 경험이 짧고, 그죠? 아까 여기 정치 경험 보시면 2023년 12월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와서 총선 이제 패배하고 잠깐 물러났다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되다가 이제 몇 개월 만에, 한 5개월 만에 물러난, 그게 정치 경험이 다니까. 게다가 대표하던 시절에 보니까 통합하는 데 있어서 좀 한계가 있었지 않냐라는 이제 당내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픽해서 법무부 장관도 되고 뭐 간접적으로 어쨌든 영향을 줘서 비대위원장까지 왔는데 결국 배신을 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대통령이 하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비판을 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 입장에서 할 말 했다. 김건희 여사 문제 그냥 짚고 넘어갈 수도 없지 않느냐라는 거고, 어쨌든 여기서 시각차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다 좋아했다면, 모두가 좋아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좋아하는 정통 지지층에서는 비호감도가 커진 거죠. 그죠? 여러분 이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여전히 또 중도층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 이미지가 남아 있는 거죠. 결국 당신의 근본은 윤석열 사단 아니냐.
그러니까 양쪽에 다 뭔가 이 어려움도 또 극복해야 하는. 네.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는 무슨 소리야? 나는 국민만 보고 간 거야. 검사 때도 윤석열 따라간 게 아니라 국민만 보고 간 거고,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운 것도 김건희 여사 수사나 또 계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거니까 그게 반대가 맞지 않아요? 그럼 나는 그리로 가는 거다. 거기에 배신자나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따라온 상처지만 그래도 내가 국민을 우선을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한동훈 대표 쪽 얘기인데, 어쨌건 보면 뭐 약점이나 이런 게 같이 비호감도가 조금 높아진 것 같긴 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뭘 들고 나왔냐면 시대교체를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대교체를 들고 나왔다는 건 뭐예요? 젊잖아요. 예, 아마 그래서 들고 나온 거죠. 이재명 대표보다 10살 어리기 때문에 시대교체를 들고 나왔고, 그래서 87년 개헌을 이제 마무리 짓겠다라고 해서 임기 3년만 하겠다 내가. 예, 3년 대통령, 그리고 차기 안 나오겠다. 그리고 나는 87년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로 교체하는데 미랄이 되겠다라고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AI 쪽 부분에 많은 얘기를 하고, 뭐 미래부도 새로 신설한다고 하고 공약으로 보면, 예, 그리고 복지 쪽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뭐 한평생 복지 계좌라, 그래서 복지가 막 워낙 중구난방이니까 그걸 하나 모아서 모든 국민들이 그 계좌 속에서 복지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공약을 내걸고 출마를 했습니다. 동투더 뉴스. 자, 유승민 의원 보겠습니다. 나이로 보면 유승민 의원이 이제 여러 번 이제 선거도 나오고 하면서 67, 67세, 이재명 대표보다 5살이 더 많네요. 대구 출신이죠. 경북 TK 출신인 거는 겹칩니다. 유년 시절은 유승민 의원은 좀 유복하게 자랐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제 유수호 전 민자당 의원이십니다. 정치인 집안이고, 가족은 이제 주부 오선혜 씨인데, 본인이 이제 대학생 때 지도교수의 집에 갔더니 그 지도교수 집에서 과외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부인 오선혜 씨였다. 연애를 해서 결혼했고, 미국 가서도 이제 계속 내조를 해줬다고 하죠. 유명하죠. 딸 유담 씨, 미모로서 유명한, 네, 일남 일녀입니다. 워낙 가족들하고 또 사이가 좋습니다. 자식들한테 또 지극하기도 하고. 재산은 51억 7천만 원, 병역은 육군 33경비단 병장을 전역을 했고요. 전과 없죠.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의 가장 큰 강점은 정치를 오래 했는데 구설수가 없고, 또 전과도 없고, 도덕적인 부분에서는 워낙 좀 깔끔한 의원입니다. 예. 그 약간 결백증이 있어서 메시지를요, 본인 의원 때도 보면 본인이 다 써요. 밤새 씁니다. 본인 메시지를. 예전 뭐 다른 의원처럼 보좌진이 초안 싸우면 뭐 이런 게 아니라 거의 본인이 써요. 직접 밤새. 예. 되게 철두철미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도덕적인 건 없는데 주변에 또 사람이 없다. 그래서 너무 결백증이 있다. 예, 그런 뭐 얘기도 정치권에서 많이 하죠.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고 뭐 아주 완벽한 경제통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 전문가를 지냈고, DJ 정부 때는 또 그런 그 최장집 교수와 함께 뭔가 이 국가적인 경제 관련해서 의견도 냈다고 하는데, 어쨌건 KDI 나온 경제 전문가로서 이회창 총재가 픽을 하죠. 경제 전문가로. 유승민 의원은 이제 정치를 2000년에 한나라당에 입당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누구 픽입니까? 여기는 이회창 픽이죠. 이회창 픽. 어제 봤던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이회창 픽이고, 2000년에 여의도연구소장이 되는데 피크를 해서, 여의도연구소장은 지금은 다 국회의원이 합니다. 근데 이때는 국회의원 되기 전이었어요. 원외 인사인데 최장기 여의도연구소장을 할 정도로. 여의도연구소라는 게 지금도 있는 이제 국민의힘, 지금으로 치면 국민의힘의 싱크탱크잖아요. 네. 싱크탱크를 소장을 3년까지 하는 이회창의 브레인 역할을 한 거죠. 네. 그러다가 2004년에 비례대표를 처음에 하고요. 근데 이때 이제 2004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초선인, 이제 비례대표 당선된 초선인 유승민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씁니다. 사실 예전에는 비서실장 하면 대표 비서실장은 초선자를 안 썼거든요. 더 높은 선수를 썼는데 워낙 초선을 썼고, 그때 사무총장이 또 김무성이에요. 사실 김무성, 유승민이 흔히 말하는 박근혜의 왼팔 오른팔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러다 두 사람 모두 이제 멀어졌죠. 박근혜 대통령과. 참 이 정치라는 게 인연이 묘합니다. 그러다가 2005년에 대구 동을에 당선이 되죠. 이때도 사실은 박근혜 대표가 상당히 도와주는 거죠.
2007년 대선 경선 때 MB랑 박근혜 붙었을 때는 이 유승민 대표가 아주 그냥 매몰차게 이명박 대통령을 공격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경선을 치르면서요. 최전방 뭐 공격수 역할을 했을 정도로. 네.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이제 되고 나서 이제 좀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원내대표로도 당선이 되는데 이제 원내대표가 돼서 유승민 대표가 이제 이 경제 전문가지만 중도 확장력이 있는 게 따뜻한 보수를 엄청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각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재벌도 개혁에 동참해야 하고, 요게 가장 결정적인 말이었죠. 원내대표 된 다음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없이 다른 거 아껴서, 다른 돈 막 아껴서 복지 늘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유승민 대표는 그건 허구다라고 들이받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이 표정 기억나십니까? 네, 국무회의 자리에서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이다. 사실상 유승민을 정면으로 겨냥하죠. 그래서 공천을 못 받습니다. 못 받는데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되죠. 그리고는 네, 박근혜 탄핵 국면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하면서 바른정당을 창당을 하고 바른정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를 합니다. 여기 이제 무릎 꿇고 바른정당 했었던 그때 모습이네요. 김무성, 유승민, 남경필, 정병국 보입니다. 그리고 대선에 이제 바른정당 후보로 출마를 하는데 보수의 새 희망으로 하는데 두 자릿수 득표를 하지 못하는 하면서 이제 낙선을 하고 주호영, 김무성 의원과 함께 복당을 하죠. 복당을 해서 2021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될 때도 대선 경선에 출마를 하는데 안 됐습니다. 일단 보면 강점이라고 하면 경제 안보 전문가죠. 일단 경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경제 전문가고, 또 안보는 경제는 되게 따뜻한 보수, 약간 흔히 말하면 중도, 뭐 조금 더 나가는 중도 진보 쪽인 느낌이 있다면 안보는 또 아주 강경한 안보입니다. 여기 준비가 되어 있네요. 강경한 안보관. 왜냐하면 여기 이제 유승민 의원이 국방 이 대구 지역구에 군 공항도 있고 해서 이 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국방위원장까지 해요. 그러면서도 이 안보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한치의 한미동맹이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해서 사실 이제 자책무장 관련해서도 유승민 의원은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덕성이죠. 뭐 흠이 없어요. 도덕적으로 뭔가 문제된 게 없습니다. 예. 이것도 사실은 정치를 이렇게 오래 했는데 2000년부터 정치를 오래 했는데 뭔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 도덕성에 있어서는 뭐 이재명 대표와는 조금 차별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중도 확장력.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민주당에서 늘 아유 우리한테 가장 위협적인 후보는 유승민 후보라는 얘기를 민주당 의원들은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되면 중도가 넓어지니까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힘들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약점이라고 하면 이제 흔히 이 배신자 논란. 그러니까 박근혜 대표가 비서실장도 시켜주고 국회의원도 했고 같이 했는데 탄핵에 찬성하고 이렇게 등에 칼을 꽂고 뭐 이렇게 탈당까지 했지 않냐. 배신자 논란을 대체 몇 년을 못 벗어나는 겁니까? 그죠? 2017년이니까 8년 동안 이 배신자의 지금 늪에서 잘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화해의 손길을 계속 내미는데 아직 박근혜 대통령이 잡아주진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때부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멀어지고 난 이후부터는 계속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선거만 계속 출마하는 낭인 생활을 좀 오랫동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유승민계가 예전에는 좀 있었는데 거의 사라졌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번 대선 어쨌든 경선을 넘으면 민주당은 겁이 난다는데 이 경선 국면을 과연 넘을 수 있을 것이냐. 흔히 말하는 뭐 이쪽 강점도, 그러니까 팬덤은 사실 지금 많지는 않지만 강점을 상쇄할 수 있는 상당한 매력적인 후보는 맞는데 경선의 벽을 넘을 수 있는지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동투더 뉴스. 자, 안철수 의원 보겠습니다. 출마 선언했죠? 광화문에서. 예. 나이가 비슷하네요. 그죠? 안철수 의원이 한 살 형이네요. 63세. 부산 출신이죠. 아버지도 부산에서 병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래서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났죠. 아버지도 그 병원도 평이 아주 좋더라고요. 예, 부산 지역에서. 예. 그러니까 PK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여기는 TK를 기반으로 하고 있네요. 가족은 이제 김미경 서울대 교수죠.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 1년 후배예요. 둘 다 서울대 의대를 나왔는데 1년 후배.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이제 같이 코로나 때 봉사활동도 같이 가죠. 예. 그리고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지금 미국 스탠포드대에서 물리학 박사를 하는. 그러니까 딸도 아주 뭐 두뇌가 서울대 의대 부부라서 그런가요? 예. 딸도 공부를 잘합니다. 뭐 재산 1,000억대죠. 1,000억대. 한번 읽어나 볼까요? 1,367억 8,982만 원 신고했네요. 그죠? 1,000억대. 그다음에 병역은 해군 군 의무관 대위로 전역을 했습니다. 대위 전역. 해군을 나왔네요. 지금 본 후보 중에는 해군은 처음 보는 것 같네요. 그다음에 전과 없습니다. 예. 사실은 안철수 의원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기업할 때 너무 힘들었대요. 규제도 많고, 야, 이거 자칫하다가는 본인 전과범 되겠다. 그래서 기업 규제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을 운영해 본 거잖아요. 그때 그 환율의 무서움이라든지, 그다음에 현금을 돌리는 거에 대한 무서움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어쨌건 기업 운영하면서 전과 없이 잘 운영을 했고요. 서울대 의대 나왔었고, 결국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의사를 하다가 이제 컴퓨터 바이러스를 고치는 의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컴퓨터 고치는 의사. 그래서 안철수 연구소를 차립니다. 기업을 차려서 백신, 뭐 안철수 백신 뭐 한때 다 썼었죠. 뭐 V3 백신을 개발을 해서 이제 이렇게 재산이 많아진 거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안철수 연구소를 그만두고는 카이스트에서 교수도 했고요. 정말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다가 이러면서 이제 점점 사람들이 이 사람 뭐야? 그것도 또 되게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그러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정치에 발을 딛죠. 안철수 의원 경력 보십시오. 와,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제가 좀 줄여보려고 해도 줄여볼 수가 없어요. 워낙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말 화려한 정치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야, 보십시오. 선거도 많이 나갔고요. 2011년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사실은 정치를 시작하는데 사실 그 전에 뜨죠. 안철수 토크 콘서트로 박경철 시골의사 박경철과 함께 토크 콘서트 어떻게 보면 원조격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막 바람을 몰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1년에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는데 결국 이제 양보를 하죠. 요때 거의 이때 안철수 의원 지지율이 거의 50%막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나오면 되는 거였어요. 왜냐면 박원순 후보는 뭐 한 자릿수에 막 나오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양보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은 안 돼요. 요 양보가 사실 두고두고 좀 후회되는 대목일 수도 있어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때부터 잘 서울시장이 안 되거든요. 나가도. 어쨌건 그래서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지 않죠. 박원순 시장에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2012년에 대선에 출마합니다. 예. 그때 이때 이제 끝까지 완주를 못하죠.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서 2012년에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되죠. 결국에는. 그러다가 이제 2013년에 서울 노원병에서 당선이 되고 2014년에 지금 민주당 격인 새정치민주연합과 합쳐지면서 들어가면서 김한길 대표와 공동대표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뭐 각을 세우고 막 안 좋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을 창당을 하죠. 요때 이제 호남에서 막 붐을 일으켜요, 실제로. 그래서 호남에서 일당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2017년에 대선에 출마를 하는데 안 됩니다. 이건 완주를 해요. 완주했는데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죠. 그리고는 2018년에 유승민 의원과 함께 유승민 의원 아까 그 바른정당과 합쳐지면서 바른미래당이 되고 그러다가 다시 갈라져서 국민의당이 됩니다. 다시 국민의당. 그러니까 김한길 민주당 쪽, 김한길 문재인 쪽하고 같이 했다가 또 이쪽은 이제 보수정당하고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다가 서울시장에 이렇게 출마를 하는데 2018년에 출마했는데 안 되고 이때 바른미래당. 2021년에 이때 이제 서울시장에 다시 출마를 하는데 단일화 표를 해서 집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죠. 그리고 2021년 11월에 대선 출마를 하는데 결국 단일화를 하죠. 안 나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되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및 정부의 인수위원장을 합니다. 대선 단일화 한 다음에 2022년에 성남 분당갑에 당선이 된 다음에 이번 총선 때 작년 총선 때 다시 이기면서 지금 성남 분당갑 의원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출마 선언을 광화문에서 했는데
요때 이제 대통령을 도와서 단일화했던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과 사과를 드린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잖아요. 안철수 의원은. 그래서 대통령 계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했고 사실은 인수위원장 끝나고부터는 계속 대통령과 각을 세워왔죠. 안철수 의원은. 네. 그 안철수 의원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이 중도성이 있죠. 야당 쪽도 여당 쪽도 다 경험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보수 성향, 좀 극우 성향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해서 중도의 강점이 있고 행정 경험은 안철수 의원이 없지만 뭐 워낙 경험이 많잖아요. 의사도 했죠. 기업도 차려봤죠. 학교에서 교수도 했죠. 그죠? 예. 행정 경험 말고지만 다양한 경험을 했고 심지어 정치 경험도 이렇게 많습니다. 이제. 예, 2011년부터. 그런데도 비정치적인 좀 이미지가 있어요. 이게 또 강점이죠. 그러니까 때묻지 않은 정치의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안철수 의원은. 독고다이 형태로.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약점일 수 있는 게 뭔가 잘 화합이 안 돼요. 그죠? 여기도 갔다가 흩어지고 여기도 갔다가 흩어지고 여기도 갔다가 흩어지고 잘 화합은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막 이 사람 정치적이야 막 이런 권력을 쫓아 이런 이미지는 아닌 거죠. 안철수 의원은. 네. 그리고 지금 미래로 중요하니까 과학, IT에 강점이 있죠. 자기가 이제 안랩을 창업했으니까 AI 산업을 내가 일으켰고 이재명 대표가 나와 AI 토론을 하자고 했었죠. 그죠? 그리고 나는 의사 출신이니까 의료 대란도 해결 가능하고 다양한 경험. 그다음에 실제로 1,500억 원 기부를 하거든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도 내가 했고 코로나19 때 사실 대구 내려가서 대구 동산병원 가서 부인과 함께 가서 네, 목숨 걸고 의료 봉사를 했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강점이 많은데 이 약점이라고 보면 철새. 그 정체성이 뭐냐? 아니 민주당도 갔다가 중도 바른정당도 갔다가 바른미래당이죠. 보수정당도 갔다가 당신의 정체성은 뭡니까? 철새. 그다음에 철수 이름에서 이제 많이 알잖아요. 많이 맨날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끝이 이렇게 흐지부지 문재인, 박원순, 문재인, 윤석열, 뭐 오세훈 다 이렇게 다른 사람 후보 만들어준 거 분열, 독고다이. 그다음에 그래도 정치를 오래 했는데 보여준 게 있느냐? 지금 도대체 안철수 정치는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답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재명, 안철수 보면 이재명 대표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온 것 같아요. 그죠? 법률가 출신인데 여기는 완전 법률가랑 먼 거잖아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법률가는 좀 그만하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예, 그 출마 선언에서도. 사법 리스크 이런 거 없죠. 예. 비호감도가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고요. 실제로. 예. 근데 이제 이런 팬덤 이런 건 없죠. 지금. 없고 가장 결정적인 건 지금 이제 여기 정치 분야에 있어서 안철수 의원이 과연 경선의 벽을 넘을 수 있느냐. 현재로는 좀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동투더 뉴스. 자, 박사님들 1대1로 붙여놓으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이재명, 한덕수, 이재명, 한동훈, 이재명, 유승민, 이재명, 안철수. 여기 좀 같이 있는 사진도 좀 있네요. 한번 모아봤는데 어떤 그림이 좀 나옵니까? 자, 서로 날 많이 세웠죠. 이재명 대표.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지명하니까 자신이 대통령 된 줄 착각한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 되는 거 아니다. 한덕수 대행은 이재명 대표가 이 금융권, 은행권 간담회 만나니까 정치권 고위직이 금융기관을 직접 만나는 건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얘기도 합니다. 자, 두 사람은 뭐 같이 뭐 대표 시절에 만나서 잠깐 좋았을 때도 있지만 별로 없죠. 좋았을 때가.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이는데 이게 왜 얘기가 나왔냐면 자, 한동훈 대표가 이제 저서 책을 썼는데 거기에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면 또 계엄할 거다. 예, 그러니까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고 받아칩니다. 유승민 의원도 엄청 비판해요. 이재명 기본소득, 반서민적 사기 포퓰리즘 뭐 이런 좀 거친 말도 하고 했더니 이재명 대표도 자 갑자기 부자와 기득권자를 오하던 국민의힘이 무슨 친서민이냐. 유승민이 얘기하는 공정소득은 차별소득이다. 자, 또 안철수 의원은 요즘 말 더 세죠. 이재명 대표는 5개 재판 무죄 받으면 그때 출마해라. 이번은 안 된다. 당 대표직 물러난다 그랬더니 당 대표직 물러나는 게 아니라 아예 정계를 은퇴하라 라고 하고 나를 세우고요. 안철수 새 정치 갖다 버리고 이젠 헌정치라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박사님들 이렇게 맞세우면 어떻습니까? 누가 가장 위협적일까요? 누가 가장 잘 싸울까요? 한번 자 한번 보실까요? 네, 어제에 이어서 7명에 대해서 주요 후보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 중 대선 출마 선언 횟수가 가장 많은 인물은? 대선 출마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출마 선언을 가장 많이 한 인물입니다. 1번 유승민, 2번 안철수, 3번 한동훈, 4번 한덕수. 자, 정답 아시는 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도 남겨주시면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대선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시죠? 평일 오후 7시 뉴스의 주말 오후 3시엔 동의가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가지 마시고요. 261회 퀴즈 정답 보고 가십시오. 자, 백현동 관련한 거죠. 국토부 협박 발언이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이유에 해당하는 것은? 자, 정답은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번이었습니다. 백현동 관련된 협박 언급이 없었다. 네, 무죄를 선고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죠. 5분 발표드립니다. 큰준님, 네, 내용을 잘 정리해 준 덕분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큰준님 선물 받아가세요. 두 번째, 재밌네요 아이디가. 당산동 벼락토끼님입니다. 대법원 판단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네, 너무 궁금해요. 자, 세 번째, FOG님 당첨되셨습니다. 저번에 학원에서 동행 보다가 뺏겼는데 오늘 다시 받았어요. 학원에서 유튜브 핸드폰으로 보시다가 핸드폰 뺏겼다가 다시 받으셨나봐요. 아유, 뭐 너무 감사한데 학원에서 보시면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봐주셔서. 자, 네 번째 당첨자님은요, 양명성님 같아요. 당첨되셔도 경품을 받으실 수는 없대요. 인도네시아에서 계시나봐요. 자, 혹시 당첨되면 다음 당첨자 한 분 찾으셔서 그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는 그러면 4분만 선물 드리고 다음 주에 제가 6명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당첨자님은 심포니92님. 매 주말 기다려지는 동인가 뉴스터디. 복잡한 사안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정답 잘 맞춰주셨습니다. 정답 당첨되신 분들은요, 꼭 그 유튜브 채널의 뉴스 채널에 들어가셔서 게시물만 누르시면 어떻게 선물 받으시는지 쉽거든요. 꼭 선물 받아가십시오. 안 받아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네,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어보고 또 소통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박사님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